전치사. 복잡하시죠? 산만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하나 분해를 해봅니다. 이걸 수학에서는 인수분해라고 하죠.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을 때까지 나눠서 스스로 다시 조립을 해보면 복잡한 것이 해소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너무 산만하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이것저것 뛰어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떻게든 일단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천천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치사는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의 전치사, 그리고 45개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이 45개의 기본 개념만 제대로 익히면 영어의 전치사,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원어민들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의 방법은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방법은 영어 원어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만든 언어, 즉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 원어민처럼 세상을 바라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어 원어민들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전체를 바라보지만 원어민들은 하나하나의 객체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하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영어의 메커니즘이 다른 겁니다. 원어민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독립객체와 원형입니다. 독립객체는 원어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에 대한 핵심 키워드고, 원형은 독립객체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관념 혹은 생각을 언어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객체와 원형. 사실 원어민들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기본 개념 45개를 익혀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ran out the door. 우리말로는 그냥 그는 문 밖으로 달려 나갔다. 쉬운 문장이죠. 자, 여기서 일단 잠시만 영어든 한국어든 문장을 잊어버리시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 우리나 영어 원어민들이나 모두 같은 강령을 봅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 모습을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하나하나 객체에서 우선 포커싱을 합니다. 그 객체의 합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설명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하나를 인수분해해서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하나하나의 객체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보죠.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 것, 문이 있고 선밖의 영역도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합치면 어떤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어민들은 사람은 he, 달리는 움직임은 run, 선 밖의 영역은 out, 마지막으로 문은 door. 자, 제가 지금 영어 원어민들의 문자를 사용해서 이 그림들을 표현했는데 우리 언어랑 다르죠. 만약에 우리 언어라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 사람은 달리는 것은 달, 그죠? 이 밖의 영역은 밖, 나가는 건 나죠. 달, 밖, 나. 오케이. 달려나가는 것을 이렇게 뛰어놀 수는 없으니까 달과 나를 한번 붙여보죠. 그래도 달, 나, 밖.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이 후진언어인가요?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이 다른 겁니다. 영어는 he run outdoor.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어는 원형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원형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원형 대신에 형태소를 씁니다. 달리다라는 것의 실질 형태소는 달이죠. 여기에 달린다, 달렸다 이런 식으로 뭐를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접합어의 메커니즘을 가진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구문법을 하자는 건 아니죠. 뭐가 핵심이죠? 영어는 원형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원어민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와는 다르게 run이라는 원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달이라는 형태소로 표현을 하고 이것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붙여서 언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전치사 표현이니까요. 전치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다시 이 문장을 한번 보죠. He ran out the door. 여기서 out은 전치사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원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모든 것을 독립객체로 만들어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어는 서술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는 동사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치사나 전치 부사 등으로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사구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구는 우리의 서술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동사구가 어려울까요? 동사구에는 뭐 수거도 속하죠. 이거 우리 외우느라 고생을 합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되죠. 물론 외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 영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영어는 모든 것을 원형으로 언어화하기 때문에 전치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선 밖의 모습을 독립객체로 이식하는 것이 원어민들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통해 만들어진 독립객체를 언어화할 때, 자, 영어 원어민들은 원형이라는 방법을 쓰고 out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영어의 언어 메커니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 out은 이 모습이죠. 이게 대표적인 out의 모습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he ran out the door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습과 out이라는 원형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확신은 있나요? 사실 그건 모릅니다. 이 문장 하나에서 이 out의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확신할 수가 없죠. 기본 개념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 전치사의 경우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건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영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많은 문장들을 접해보고 어원적으로 종합해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문장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Black is out this year. He's working out in America. 자, 첫 번째 문장은 블랙은 올해 유행이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미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보면 이 두 문장에서의 out은 이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자, 문법적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 혹은 이미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선 바뀌긴 한데 물리적인 선 바뀌라기보다는 시간의 이미지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선 밖의 이미지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같은 out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이미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찾는 것은 그런 수많은 이미지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주로 이 공통분모는 역사적으로는 어원에서 찾는 경우가 많을 거고 때로는 현대 영어의 이미지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45개 단수전치사 기본 개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이 세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처음 것은 공간의 선 바퀴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관념적 선 바퀴입니다. 자, 영어 전치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다시 관념으로. 그래서 이 이미지도 조금씩 달라졌고 문장마다도 다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민 학자들은 이 기본 개념을 때로는 고스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과 때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늘 그 안에 그 기본 개념이 숨어 있으니까요.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아두고 문장을 자주 접하면 저절로 진화된 뜻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 저희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가 늘 어렵긴 한데 방법적인 게 아니라 오늘같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걸수록 진짜 힘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실 저희들의 어설픈 설명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워낙 중요한 독립객체, 원형,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혹시 어려우시면 몇 번을 반복해서 보시고 댓글로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모두가 모여서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전치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전반에 걸쳐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독립객체 관점과 원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의 메커니즘이고 영어 메커니즘의 핵심은 이 독립객체 관점과 원형입니다. 여기에 굴절을 통해서 시제라든가 태, 법, 에스펙트 등이 첨가되면서 더 디테일한 영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도 오랜 시간 동안 영어의 메커니즘을 트레이닝하고 있고 오늘도 합니다. 지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층을 쌓아서 함께 영어의 바다를 재미있게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